중동에서 들려오는 폭격 소리에 전 세계 주유소가 비상에 걸렸죠. 그런데 중국은 이 상황을 아주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겉으로는 우려를 표하지만 사실 그들의 기름 창고는 이미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거든요. 알고 보니 중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이란이 수출한 원유의 80% 이상을 혼자서 싹쓸이 해왔대요. 이란 입장에선 중국이 유일한 VIP 고객인 셈이죠. 즉 미국이 이란을 때릴수록 이란은 중국에게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유가가 오르면 중국도 손해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중국은 이미 2025년에 전략 비축유를 대폭 확대해놨어요. 남들이 비명 지를 때 버틸 수 있는 완충장치를 이미 실전에 배치해둔 거죠.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이런 발빠른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걸까요? 이 거대한 시나리오의 시작은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이 이란이라는 에너지 파트너를 어떻게 공들여 포섭했는지 살펴볼까요? 2016년 시진핑 주석이 직접 테헤란을 방문하면서 두 나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가 됐어요. 단순한 친구를 넘어 경제와 외교를 통째로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이때부터 중국의 중동 설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답니다. 이후 중국은 이란을 1대1로에 가입시키고 상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까지 차례로 합류시켰어요.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란을 자신들만의 다자 협력 틀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인 거예요. 이란에게 중국은 숨통을 틔워주는 유일한 통로였고 중국에게 이란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거대한 주유소였죠. 두 나라의 협력은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졌고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네요. 과연 중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돈이 드는 기회로 바꾸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이란의 절대적 의존을 확보했거든요. 현재 이란 원유 수출의 8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어 이란이 고립될수록 중국은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살 수 있거든요. 배럴당 10에서 20달러씩 할인된 가격으로 매일 138만 배럴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유가가 올라서 생기는 손해를 이 할인 쇼핑으로 충분히 메꾸고도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외교적으로도 중국은 실시간 이득을 챙기고 있어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며 미국을 비판하는 악역의 반대편에 섰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반미 진영의 도덕적 대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예요. 왕이 부장이 러시아와 통화하며 중동 정세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도 고도의 전략이에요. 미국은 파괴하지만 우리는 대화로 질서를 수호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지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외교 자산이 쌓이는 중이죠. 이 틈을 타 이제 이 싸움은 화폐 전쟁으로 번질 것 같아요. 이란이 달러를 못 쓰니 중국의 위안화로 기름값을 결제하게 될 테니까요. 중동 바다 위에 위안화 영토가 넓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 이란은 왜 번 돈을 마음대로 못 쓸까요? 바로 미국의 금융제재 때문이에요. 전 세계 송금망인 스위프트에서 쫓겨나 달러를 아예 쓸 수 없게 된 거죠. 즉 돈이 있어도 국제시장에선 무용지물인 셈이에요. 전쟁이 휩쓸고 간 뒤의 풍경도 중국에게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박살난 이란의 인프라를 독과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뿐이거든요. 5G 통신망부터 고속철도까지 500조 원 규모의 재건 사업 계약서들이 중국 기업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미국이 총성 속에 엄청난 전비를 쏟아붓는 동안 중국은 조용히 에너지 생명선을 장악하고 미래 재건 시장을 예약하고 있어요. 총과 미사일보다 무서운 계약서와 비축기의 힘을 보여주는 제목이죠. 결국 이번 위기는 중국 중심의 다자 협력 체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서방의 제재가 강해질수록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의 결속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겐 이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유 수입의 44%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우리 경제가 가장 먼저 비상체제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중국처럼 이미 비축유를 채워두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실행력이 우리에게도 절실해 보여요. 위기 속에서 철저히 실리를 챙기는 중국의 행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